나이가 들면 가족에게 묻기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짐이 된 건 아닐까?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제 이름이 적힌 서류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김명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혼자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딸 하나 없이 아들만 둘 키운 명자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손주 둘을 데리고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렀는데 요즘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은 아이들 학원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바쁜 건 이해했습니다. 아이 둘 키우면서 집안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수지는 그래도 짬을 내서 전화라도 자주 했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떨어지셨죠? 제가 담가서 갖다 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그런 말들이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명자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수진아,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애들은? 학원 갔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집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명자가 물어야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간 되니? 며느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남편이 일이 있다고 해서요. 그럼 너라도 애들 데리고 올래?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잖아. 어머님, 요즘 애들 관리하기가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그 말이 요즘 들어 자주 들렸습니다. 명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말투도 건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간섭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왜? 아니, 그냥 안부 전화예요. 민수야, 수진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무슨 일인데? 별일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답답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을 깨끗이 치우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마음을 바꿔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오후 동네 놀이터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왜 자기를 피할까?
아들은 왜 제대로 말해주지 않을까? 그날 저녁 명자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두부가 두모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산 것과 이미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집에 있는 줄 몰랐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장 보러 갈 때 미리 확인할 걸 그랬습니다. 명자는 두부 하나를 꺼내 저녁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의 가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젓가락을 놓고 한참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이 집이 시끄러웠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해주고 아들이 소파에 누워 쉬던 모습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애매한 대답, 줄어든 연락 횟수.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분명 이 가족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정말 올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며느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먼저 전화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까봐, 귀찮게 여길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수요일 오후 명자는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내가 살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명자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수진이라면 죄송해요. 다음 주는 꼭 갈게요라고 했을 텐데. 명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왜? 제가 잠깐 들를게요. 혼자요. 수진이랑 애들은? 애들 학원 있고 수진이는 집에 일 있대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수가 혼자 왔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명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나한테 화난 일 있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화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민수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요즘 정말 힘들어요. 애들 학원 관리에, 집안일에 그냥 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엄마. 민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해해달라, 별일 아니라는 말. 명자는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수진이가 장 봐오라고 해서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에 더 길게 있다 갈게요. 민수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조차 자기 곁에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명자는 손주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다시 한번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밖에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명자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 한 통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일부러 피한 걸까?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애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몇 줄을 되짚어 봤습니다. 며느리의 짧은 대답들, 아들의 애매한 태도, 줄어든 방문 횟수, 받지 않는 전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의도적이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명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한 걸까?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지난주에 만든 김치찌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채로.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김치찌개 통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반찬통 하나가 왠지 모르게 서러웠습니다. 밤이 되자 명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피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투, 태도, 침묵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왜일까? 대체 무슨 이유로?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자기만 소외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비밀 안에 자기는 없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 말은 이제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월요일 오후 명자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 주말에 봤어요. 애들 많이 컸던데요? 명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주말에요? 우리 며느리가요? 네, 토요일 오후에. 애들이 카트 끌고 재미있어 하던데. 명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면 민수가 자기 집에 왔다 간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일이 있다고 했는데. 아, 네 그랬군요. 명자는 얼른 물건을 받아들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던 며느리가 그 시간에 마트에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굳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명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토요일에 수진이가 집에 일 있다고 했다며? 무슨 일이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집 청소 좀 하고 그랬대요. 청소? 네, 뭐 대청소 비슷하게요. 명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것도 잠깐 머뭇거린 것도 이상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명자는 손주 생일이 다가온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큰 손주 지우가 다음 주면 9살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생일 계획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지우 생일 다음 주잖아. 할머니가 케이크라도 사줄까?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명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도 오세요. 같이 축하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명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명자는 우연히 민수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손주들 사진이라도 볼까 싶어 접속했습니다. 최근 게시물에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어느 식당 같았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족 외식? 좋겠다. 민수의 답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나왔어요. 명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그런데 왜 자기는 몰랐을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옷차림이 평소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급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계획된 외식처럼 보였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바쁘거나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자기를 빼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명자는 둘째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했지만 가끔 안부 전화는 주고받았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별일 없으시죠? 응, 민준아. 너 혹시 형한테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니? 무슨 얘기요? 아니, 요즘 형네가 좀 이상해서.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너도 뭔가 알고 있구나? 엄마.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조차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몰랐습니다. 명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주말 오전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손잡고 걷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명자는 문득 외로움보다 더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자기를 빼고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둘째 아들까지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나만 모르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명자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빼놓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이러는 건지.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맴도는 질문들, 쌓여가는 억울함, 가슴속을 짓누르는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린 뒤 민수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민수야, 지금 시간 돼? 네, 왜요?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희 집에 지금 가도 될까?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갑자기요?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엄마,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직접 보고 얘기하고 싶어. 민수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명자는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안 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이 피곤해하고 수진이도 몸이 안 좋대요. 명자는 참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너희가 나한테 하는 행동 좀 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피하고 손주들 생일도 나 빼고 하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너희끼리 가족 외식하면서 왜 나는 몰랐어? SNS에 올릴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으면 엄마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지 그랬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내가 고칠게.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나를 피하지 좀 마. 명자의 목소리는 이제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나이 들어서 짐이 되는 거니? 아니면 내가 너희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니?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은 얘기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요. 나중은 또 언제니? 너 계속 그렇게 말만 하잖아. 나중에 시간 되면 별일 아니라고. 엄마가 바보처럼 보여? 엄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뭘 이해해?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해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 명자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그냥 왜 그런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너희가 나를 멀리하는 건지.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집의 상황이 좀 복잡해서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뵐게요. 그때 얘기해요.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한데? 왜 나한테만 말 안 해주는 거지? 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명자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명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뭘 기다리라는 거지? 명자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꿇어안았습니다. 몸을 작게 움츠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불을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화로 감정을 쏟아낸 것이 잘한 일일까,
잘못한 일일까? 아들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관계가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명자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질문만 남았고 답은 없었습니다. 명자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그것을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무엇보다 또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명자는 집안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무언가 손을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명자는 안방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 넣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을 꺼내고 서랍을 비우고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옷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다가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낯선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언제 넣어둔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흰색 봉투였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내보니 인쇄된 문서였습니다. 상단에 어느 센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명자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안경을 쓰고 다시 봤습니다. 문서 내용 중 자기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명자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로 체크 표시가 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뭔가 확인하는 리스트처럼 보였습니다. 명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11월 중 방문 예정, 상담 후 결정, 남편과 상의 필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명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문? 상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명자는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안내문처럼 보이는 종이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많아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명자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는 거지? 왜 이런 게 거기에 있었지? 명자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센터 이름, 자기 이름, 체크 항목들, 며느리의 메모. 하나하나가 불안을 키웠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또 애매하게 얼버무리게 뻔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방문 예정이라는 말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를 방문한다는 걸까요? 누가 가는 걸까요? 상담 후 결정이라는 문장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을 결정한다는 걸까요? 명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기와 관련된 일이었고 자기 모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일단 거실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서류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게 거기 있었을까? 나한테 말하면 안 되는 일인가? 대체 뭘 계획하고 있는 거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것도 자기 이름이 들어간 일을.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명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서류를 본 후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족이 자기를 빼놓고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자기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며느리의 손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1월 중 방문 예정, 상담 후 결정. 그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그게 더 나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 자기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야 한다. 무슨 일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질문만 남았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명자는 거실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고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11월 중 방문 예정. 11월이면 이번 달이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방문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명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딘가로 자기를 보내려는 걸까요? 요양원? 아니면 다른 곳? 상담 후 결정. 상담은 누구와 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한다는 걸까요? 명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상의 필요, 아들과 며느리가 의논해서 뭔가를 결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피한 거구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얼굴 보기 힘들었던 거구나. 명자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명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명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나중에. 또 그 말이었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명자의 휴대폰에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더니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귀에 휴대폰을 갖다 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잠깐 침묵이 흐르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월 넘어가면 늦어. 빨리 해야 돼. 알아. 그런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 뒤로는 소리가 끊겼습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 11월 넘어가면 늦어.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에 대한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1월 안에, 이번 주 안에. 그런데 자기한테는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했는지. 말하기 힘든 일이니까 차라리 피했던 겁니다. 명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거실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잠깐 뵈러 갈게요. 명자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말, 결정을 말하러 오는 거구나. 명자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닦아도 또 흘렀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둘째까지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보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아서 챙겨야 하는 게 부담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명자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더 버텨도 소용없겠지. 이미 결정된 일이야.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몰랐습니다. 명자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오면 무슨 말을 들을까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들을까요? 명자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명자는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말을 듣게 되든. 명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명자는 현관문을 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들어와. 명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을 말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뭐가? 명자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연락 못 드린 것도 피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알아. 명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명자가 옷장에서 봤던 그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셨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 며느리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2달 전에 저희가 병원에 갔었어요. 어머님 몰래. 명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같은 물건을 계속 사신다거나 약속을 잊으신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시면
그러려니 했는데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주 그러셔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해서 전문센터에 알아봤어요. 명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매 초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한다고. 순간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두부가 두모 들어 있었던 일. 아, 내가 집에 있는 줄 몰랐네. 그때는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김치찌개가 일주일 넘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일. 내가 언제 만들었더라. 그것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들이 지금 이상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명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상담받고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차라리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어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멀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피한 거예요. 엄마를 마주하면 확정된 것처럼 대하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11월 중에 검사 예약이 잡혀 있어요. 그때 가서 정확한 결과 들으려고요. 그 전에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랬던 거니?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멀리하려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어머님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애매한 대답, 피하는 듯한 태도, 그 모든 것이 다른 의미였습니다. 자기를 버리려던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너희를 오해했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며느리를.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하면서 명자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나는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만 생각했어. 명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명자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명자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였던 오해, 서러움, 외로움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아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옆에 있어요. 항상 함께 할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명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저희가 함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피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가.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거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들였습니다. 창밖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두부, 김치, 계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두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치는 반쯤 남아 있었고 계란도 몇 개 남았습니다. 명자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적었습니다. 두부 있음, 계란 있음.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있어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같이 저녁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간장 어디 있어요? 선반 왼쪽. 찾았어요. 며느리가 간장을 꺼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명자를 봤습니다. 둘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명자도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명자, 며느리, 그리고 손주 둘. 손주들이 떠들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명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자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응, 고마워. 명자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예전보다 밥맛이 좋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명자는 마트에 갔습니다. 손에 메모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두부, 우유, 계란. 적어온 대로 장을 봤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면서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건을 넣었습니다. 두부를 넣으면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하나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또 샀네. 두부 2개를 나란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요? 응, 와. 30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그냥 오지, 왜 이런 걸?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두부 2개를 봤습니다. 어머님, 두부 2개네요? 응, 또 샀어. 며느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두부는 금방 먹으니까. 명자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도 명자를 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님. 고맙다. 며느리는 잠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밤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요즘은 잠이 예전보다 잘 왔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덜 들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헷갈렸고 가끔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었고 아들이 옆에 있었고 손주들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다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두부 있음.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두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메모를 고쳐 썼습니다. 두부 하나.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명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저녁에 시간 되니? 같이 먹자.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애들 데리고 갈게요. 명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 꽃길 하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꽃길을 피웁니다.